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을 텐데 네네. 거기에 대한 네. 우려 섞인 어떤 그런 여론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아마 걱정이 제일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에 제가 그 개혁실장으로 그 부임하기 전에 그 군의 각 그 계층에 계신 원로분들을 한 10분 정도를 미리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 제가 노트를 하고 또 제가 어떤 준비를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역대 장관을 하셨던 분들 또 군 현직에 계신 분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도움이 실제로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이 보통 일명 얘기하는 텃세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네. 또 그리고 이제 동료들끼리의 끈끈한 어떤 그런 네, 것들이 더 네. 강한 조직일 텐데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네네. 의사소통 과정에서 네.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움들이 좀 많이 따랐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제가 좀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군에서 볼 때는 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일단 신뢰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과 함께하고 제가 군의 어려운 점을 거꾸로 이 정치권이나 또는 정무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청와대나 이런 쪽에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개혁을 위해서 군 조직을 해치거나 또는 그것을 과감하게 변화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해치거나 이런 의심을 또 그분들한테는 또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조직의 안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득인심,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득인심. 네,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군인들 또는 군에 계신 분들 또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대변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강력하게 가졌습니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쭙고 네네.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개혁 실장으로 역임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군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랄까? 네네.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었습니까? 네, 뭘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이라는 것이 또 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방이라는 분야는 어떤 것을 손을 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는 일종의 이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누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잘못 손을 댔다가 오히려 더 해악이 껴쳐지거나 아니면 조직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그래도 우리 미래 후배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어떤 강력한 국방력을 갖게 될지 막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위협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한두 해에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방개혁과 관해서 하나 꼭 국민들 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절대로 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예산과 관련된 거 또 국민의 성원,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와 또 그다음에 이해와 그다음에 끊임없는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점에서는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다 강대국입니다. 굉장히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국방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객관적인 국방력의 위치는 우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한
열 손가락에 드는 그런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문제는 우리 주변국과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주변국 중에서도 중국은 그 지난 몇 년간 국방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Rising China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그 특히 군사력 분야에 있어서는 뭐 그 일치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또 잘 아시지만 일본도 그것을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의 시기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량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 주변국에 대한 위협과 또 현존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여전히 함께 대처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어떤 도전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또 바라보고 가야 될 어떤 국방의 모습은 어떨지 그게 참 궁금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변 국가와의 기술력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상군 또 그 해군 또는 그 공군 막 이렇게만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5가지의 어떤 새로운 그 5가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멀티 도메인 다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사이버입니다. 하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사이버까지 포함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 영역 안에서의 그 횡단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크로스 도메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지금 굉장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얼마 전에 우주군을 창설을 했고요. 또 일본 자위대도 그 내년을 목표로 좀 우주 자위대를 좀 창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그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주전에 관련된 능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굉장히 요구되고요. 우리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모든 전력 회사라든지 또는 우리의 그 중앙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다면 그것이 그 큰 대형 사고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 기술력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월 14일 날 10대의 드론이 그 정유국 정확하게 그 100km를 날아가서 그걸 다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그 하나의 드론이 아마 최고 많아야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의 드론을 우리가 다 합하면 2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F-35A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의 비용이 우리가 957억 불입니다. 미국 돈으로 하면 우리가 8천만 불 정도인데 그거를 1,000억 정도를 우리가 무장까지 한 걸 생각한다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무기를 지금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국가들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드론을 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드론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대응 체계를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비정상적인 그런 새로운 위협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은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술 체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네, 그리고 창의력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창의력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병역 문화도 좀 바꾸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창의력을 좀 더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그 국방 개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직된 문화에서부터 조금 더 병사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이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매달리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아들로서 또 때로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또 그리고 밖에서는 또 교수님이나 또 친구나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이 가정생활은 어떠실지 참 궁금한데. 네. 저는 참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누군가 그 옆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희생을 감수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점에서는 제 처와 또는 저 부모님들 또 제 아들들 또 제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제가 바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뛸 수 있는 거지 제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늘 있어서 항상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공선후사라는 차원에서 제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학생들 또 미래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군의 또 병사들을 격려하는 일 그런 걸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제가 해야 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이나 제 처가한테 항상 미안하고 또 고맙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가장 또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아내, 그러니까 아내분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겁니까? 저는 아주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신세를 못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제 처가 그만큼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일이 저한테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그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에 만나신 거예요? 아 유학 중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뭐 신세를 진 게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학위를 다 가졌습니다만 제 처는 학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장학금이 떨어졌을 때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학업을 완수하지 못해서 종료만 했고 학위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7년 정도를 계속 신세를 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 미안함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더 해지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에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우리 젊은 후배들이나 병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면 농담으로 제 집사람이 집에서는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근데 집에서는 긴장을 좀 풀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숙명여대에서는 이제 은퇴가 멀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계신 어떤 미래의 모습이랄까 그런 것들 혹시 잠시 여쭐 수 있을까? 저는 뭐 지금 하루하루가 바쁘게 뛰다 보니까 제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볼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전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젊은 분들을 좀 격려하는 일, 또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 아마 그런 일들을 제가 맡을 수 있다 그러면 뭐 흔쾌히 어디군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말미에 영상 편지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이 계실까요? 제 처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만 그동안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당신에게 감사드리고 또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교수로서의 임무 또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떤 약속 또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 건강도 스스로 잘 좀 돌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집에 조금이라도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12월이면 결혼이 37주년인데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해 준 당신에게 감사하다는 말
말로 대신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오늘 홍규덕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부터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까지 나눠봤습니다. 거기서 좀 제가 느꼈던 게 좀 거창할진 모르겠지만 어떤 평화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이익이 뭐 무조건 어떤 다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꿋꿋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주변과 사회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하고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소감 한 말씀 여쭙고 싶고요. 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제가 부끄러움 없이 남은 기간 더 충실하게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미진합니다만 제 미력이나 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규석의 공감편지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